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랑 방송 시작하기 전에 삼성전자 봐 이렇게 네. 서로 이야기를 해봤어요. 맞아요. 오늘 대형주들이 사실 시장에서 정말 눈에 띄게 올라주고 있거든요. 시장에 무언가 주도주가 바뀔 수 있는 건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건지 오늘장 체크포인트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어닝쇼크. 사실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됐었던 미국의 빅테크 기업도 어닝 쇼크인데 구글도요. 네. 네, 시장이 그래도 이 어닝 쇼크를 이미 좀 반영했던 부분인지 수급이 좀 먼저 움직여주고 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 시장 보면은 선물 시장에서 보면 외국인이 1조 3천억 이상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과감하게 매수하고 있는 건데 다만 오늘 아침까지는 어닝 쇼크였지만은 내일 발표될 애플 같은 경우는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을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발표됐었던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알파벳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을 좀 먼저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보시면 실적은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도 예상보다 좀 더 좋게 나왔고요.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가 2.3달러였는데 2.35달러 나왔으니까는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클라우딩이 하이가 됐다. 항상 우리가 실적을 볼 때는요. 지난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컨센보다 좋게 나왔는가 그것만 좀 보시면 되고 앞으로의 전망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구글이라든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성장 동력을 좀 클라우드에서 보고 있는 건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에서 지난 2분기에는 클라우드 성장률이 40%였는데요. 3분기는 35%였다는 거죠. 성장성이 줄었다는 이야기고 예상치가 36.9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안 좋게 나오면서 시간에 6% 이상 급락이 나왔고 알파벳 같은 경우는 매출이나 주당 순이익이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시간에 6% 이상의 급락이 나왔던 겁니다. 요거 두 개 때문에 나스닥 선물이 2%까지 빠지면서 사실 어젯밤에는 미국장 본장이 올랐지만은 선물 시장에서 2%가 빠지면서 우리 시장이 아침에 이 보합권에 있었던 거거든요. 다만 지금 애플이 방향을 가릴 것이다. 전 세계 시가총액 1등이고요. 미국 시가총액 1등 애플인데 지금 시장에서 추정을 하고 있는 게 매출이 887억만 달러입니다. 주당 순이익은 1.27달러. 그래서 시장 예상보다 좋게만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워낙에 지금 시장이 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실적을 좀 하향해서 좀 낮춰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기대만 좀 맞춰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지난 2분기 매출액을 보게 되면은 사상 최저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3분기에도 그걸 맞출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전망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은 지금 아이폰 14 프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장 고급형 모델인데요. 고급형 모델이기 때문에 가장 비싼 건데 아이폰 14 프로에 대해서 전체 생산 비중을 50%에서 60%로 확대하겠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장 비싼 것의 생산을 늘리겠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판매가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애플이 최근에 빠졌던 이유가 원래 9천만 대 생산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추가적으로 600만 대가 생산하려고 했던 건데 그 추가적인 생산분을 취소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어떤 전망이 나왔던 건데요. 9천만 대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애플은 아마 실적이 괜찮을 것이다라 본다면 오늘 MS와 알파벳이 어떤 실적 쇼크로 좀 죽여놨던 건데요. 네. 그걸 애플이 살려준다면은 아마 무난한 상승장, 약간 상승이라기보다도요. 조금씩 올라가는 뭐 그런 장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일의 애플 실적을 좀 보시면서 이 방향성을 좀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SK하이닉스의 경우는 실적이 실망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네. 오늘 이 코스피 대형주들이 간다? 이 실적도 예상을 한 거였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이 오늘 최현덕 매니저님을 유독 채팅방에서 많이 찾고 있어요. 네. 왜 그런가 봤더니 최현덕 매니저님 머리에 지금 더듬이 하나가 이렇게 뒤에가 이렇게 삐쭉 나오대요. 그런데요. 이쪽인가요? 네. 네. 네, 그쪽 그거요. 그게 그게 안 없어지시네요. 이렇게 만져도. 하여튼 뭐 주목되니까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저 더듬이와 함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갖고 있는 종목은 상황 어떻습니까? 종목도 괜찮은데요. 네. 저는 뭐 종목에 좋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네, 머리 때문이었군요. 네. 너무 튀어요. 어쨌든 뭐 지금 뭐 만질 수 없기 때문에 네. 예, 계속 좀 가보도록 하고요. 네. 지금 제가 어제 같은 경우도 도화 엔지니어링을 리뷰를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네. 오늘 좀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네옴시티부터 국내 GTX 그다음에 폴란드 철도 협력까지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보시면 이 독일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열렸는데 당장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약 500조 규모가 논의가 되고 있고요. 지금 마샬 플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도하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가장 매력적인 게 싸다라는 거였는데요. 오늘 시장에 또 강력히 올라서고 있는 만큼 장중에 10% 이상 급등이 나왔었는데 자, 목표가를 9,500원까지 말씀드렸죠. 여전히 홀딩 관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제가 바로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임주 바로 네오 위즈인데 지금 피의 거짓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피노키아 동화를 아주 잔혹한 게임으로 지금 이제 좀 바꾼 건데요. 이게 지금 피의 거짓이라는 게임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사실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갑니다만은 게임주가 주도하고 있거든요. 이 P2E 게임 논의가 한창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내 게임이 지금 이제 이 서방 게임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이 피해 거짓이란 이 그 네오위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게임주 중에서 가장 좀 먼저 올라와 있고요. 또 아무리 P2E 게임이라고 합니다만, 돈 버는 게임이라고 합니다만은 재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피해 거짓을 보고 이 네오위즈 같은 경우도 일단은 4만 원까지는 홀딩을 해보자. 제 생각에는요. 다음 주에 FOMC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12월 달에 금리 인상 전망이 좀 속도 조절할 수 있다라는 전망만 나온다면은 게임주가 대세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이 게임주 하나 말씀드려볼 거고요. 두 가지 종목 또 괜찮은 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여자 아이돌 분들이 이렇게 삐죽삐죽 머리를 많이 스타일링 하신다고 해요. 예. 네, 오늘 만지셔서 더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네. 원래 좀 머리가 좀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군요. 이제 시장이 올라가니까 이 종목을 한번 쭉쭉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네, 그 안테나로 한번 촉을 제대로 받아서 오늘 두 가지 종목을 잘 전달해 드려보겠습니다. 과연 이 머리의 촉이 적중할 수 있는지 첫 번째 현덕이 덕분에 키워드부터 보시죠. 재건과 히토류가 만났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 맞나요? 다음 주 FOMC 회의까지는 시장이 세게 올라간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확실한 좀 이슈가 있는 이 재건과 히토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진핑 주석이 3년이면 성공했고 지도부가 지금 시진핑의 사람으로 채워지면서 지금 미중 전쟁에 대한 좀 부분도 사실 악재로 끝난 건 아닌데 이 두 가지의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을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한번 보죠.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지금 두 번째 회의가 어제 독일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21세기 마션 플랜. 이 마션 플랜이 이제 우리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미국이 유럽을 지원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요. 그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21세기 마션 플랜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규모를 원화로 환산했을 때 500조 원 추산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거를 지금 빨리 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전쟁 중이라도 해야 한다는 건데 내용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이 21세기 마션 플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EU 집행위원하고요. 그다음에 G7 의장국인 독일을 주최해서 이제 어젯밤에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고 가장 중요한 게 허비할 시간이 없다. 지금 국제사회가 신속히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피해 규모가 500조 원 추산되고 있는 건데 이게 특정한 국가나 국가연합이 홀로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그래서 이 G7 국가들하고요, 유럽,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같은 한국도 마찬가지죠. 강력한 파트너가 동참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강조하고 있고 전쟁 진행 중이더라도 재건 지원을 해야 한다. 재건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금액은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또 이 미사일 공격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요. 많은 인프라가 좀 무너지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서비스가 지금 제공돼야 되고요.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데 어쨌든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부분이 끝난 건 아닙니다만은 좀 협력 가능성도 있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바이든한테 빨리 지금 협상을 해라라고 또 이제 좀 그런 목소리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재건 플러스 히토류 관련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분간 시장을 기대하기보다는 종목의 움직임이 더 기대가 되기 때문에 좀 확실한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을 보겠다. 히토류와 재건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왔습니다. 과연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이 무엇일지 궁금하시죠? 첫 번째 공략주 알아보겠습니다. 헤이니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재건 관련주가 또 올라가는 게 많아요. 네. 근데 헤인 같은 경우는 일단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직 바닥에 있다. 어제 도하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바닥에 있기 때문에 오늘 급등이 나왔던 건데 중장비 엔진 부품 수입 판매 업체입니다.
우리가 중장비 부품하면 이제 캐터필러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건설계 제조사인 캐터필라, 메초 같은 그 회사들의 엔진, 중장비, 부품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 독점 판매하고 있는 게 바로 해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중장비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해인이 좀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시진핑이 3년 이미 성공했고요. 3년 이미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도부의 사람들이 시진핑으로 채워지면서 미국과의 어떤 강대강 구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를 제재하고 있는 건데 이에 대비해서 지금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원래 히토류 회사는 민간 회사였는데 중국이 이거를 국유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중국 국유기업과 연구기관을 통폐합해서 만든 세계 최대 규모의 국유 히토류 기업을 중국이 만들어서 지금 히토류 무기화를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해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히토류 개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인 자원을 자회사를 보유하면서 히토류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중과의 어떤 그 강대한 구조에서 히토류 관련지기도 하고 이 중장비 관련해가지고요. 인프라 관련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를 좀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런 테마주들이 대장주가 딱히 있지 않습니다. 항상 좀 바뀌는데요. 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또 좀 세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지금 9월 달에 충분히 할인이 나온 다음에 아직까지 머물러 있는데 지금 재건에 대한 테마 같은 경우는 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해인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목표가를 7,200원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저점이었던 5,9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공약주는 해인이었습니다. 목표 주가 7,200원, 손절가는 5,9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현덕이 덕분에 공약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이번에도 힌트부터 드려볼게요. 네. 거세지는 P2E에 대한 요거는 게임주겠네요. 네. 지난 14일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어제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P2E 게임이 지금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만 안 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P2E 게임에 대해서 지금 제한적이라도 허용을 해야 한다라고 또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만큼 어떤 이제 행정부에서는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고 행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에선 검토가 아니라 빨리 해라. 이게 보채거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P2E 게임 일단은 제한적인 허용이 될 것 같다. 내용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이용호 의원이 제한적 허용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 의원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문체부 장관이 알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 TF팀까지 만들었다라는 얘기인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진짜로 우리 국내에서 P2E 게임 허용되냐? P2E 게임에 있어서는요, 국내 게임주가 가장 앞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허용이 안 되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 테스트도 한번 못 해보고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해외 기업들한테 밀릴 수 있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국내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건데 지금 그 국회에서 말하는 건 그겁니다. 10원짜리 고스톱도 치고 1,000원짜리 골프장에서 네이오프로 치는데 지금 게임 그 조그만 돈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거 좀 허용 못 하겠냐라고 해서 문체부가 주도적으로 지금 나서서 결론을 지어라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이 문체부 장관께서 TF팀 구성하여 지금 논의 중에 있다. 그래서 알겠다라고 해답을 해서 조만간에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이걸 갖고 또 검토가 아니라 결론을 내려야 할 때다라고 지금 강하게 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은 금액이 오가는 P2E 게임이 재미의 요소이자 게임의 또 요소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서 지금 국내 P2E 게임들이 진짜 가장 앞서 나가 있는데 국내에서 허용 안 되니까는 어떻게 보면 원전과 약간 비슷한 거죠. 원전이라는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탈원전을 가다 보니까는 많이 막혔던 건데 게임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지금 국내에서 풀어줘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요, 정치권에서 요구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이걸 집행하는 행정부에서 이제 그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쪽으로 결론 난다면은 지금 죽어있던 이런 게임주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게임주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P2E 게임과 관련된 국내에서 또 이슈를 받을 수 있는 게임주 한 종목을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지 현덕이 덕분에 오늘의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데브 시스터즈를 갖고 오셨어요. 저는 딱 데브 시스터즈 하면 쿠키런부터 생각이 나요. 그 쿠키런이 대표적인데요. 네. 그거를 만약에 BTS가 홍보한다면 얼마나 대박이 날까. 실제 이제 BTS 콜라보를 통해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데브시터즈가 원래 쿠키런이라는 게임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좀 주가 상승에 제한적인 부분도 있었고 그거 하나다 보니까 주가 할인이 나왔던 건데요. 지금 BTS 이제 컬래버레이션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쉽게 말하면 BTS와 컬래버레이션 하기 때문에 아미들이 이 게임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홍보 효과는 엄청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지난 13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전에 지난달 그러니까 9월 24일부터 사전 등록을 했었는데 그 사전 등록자만 300만 명을 넘어서면 흥행했었고요. 지금 실제 이 BTS 컬래버레이션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내년 1분기에 이 쿠키런 신작이 게임이 출시가 되는데 이게 용감한 쿠키라는 게 지금 이제 뭐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13년 동안 이 쿠키런 IP를 통해서 좀 대표해온 그 상징적인 캐릭터인데요. 내년 초 출시될 신작 게임 이 오븐스 메시가 실시간 대전으로 이 3D 캐주얼 액션 게임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BTS 컬러버레이션을 이벤트가 되면서 내년에 1분기 쿠키런의 신작이 좀 기대가 되고요. 올해 말에는 신작 게임이 2개 나오는데 이 데드 사이드 클럽이라고 해서 직접 배틀로얄 주최자가 되는 이 비홀더 모드로 진행되는 게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브릭시트라고 해서 이 모바일로 건설을 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인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심시티라는 게임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신작 2개가 출시가 되고요. 대표적인 쿠키런이 지금 BTS와 컬러베이션 이벤트 있으면서 1분기에 출시가 된다는 거죠. 이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도 지금의 주가는 너무나 저평을 했지 않나라고 보는 건데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웬만한 게임 주가 다 급락이 나와 있는데요. 좀 길게 좀 보도록 할게요. 9월 때도 9월 때는 한번 올라가려다 말았고요. 지금 게임주가 상당히 좀 많은 부분 낙폭이 돼 있는 부분인데 길게 보시면은 되게 이제 주가가 바닥인 게 확인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바닥에서 이제 올라서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거래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게임주가 작년 너무 좋았다가요. 정말 많이 하락이 나와 있는데 신작에 대한 게임 출시가 되고 있고 그거를 BTS와 같이 또 이벤트하고 BTS와 같이 이벤트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 기대감이라도 주가는 먼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목표가는요. 58,000원까지 좀 먼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42,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보니까 정말 오랜 기간 보유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크게 손절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수익을 내고 나오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셨을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작년 고점이 한 20만 원 정도 하는 건데 지금 5만 원도 안 되는 거니까 4분의 1이거든요. 근데 이게 게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불안감이 있는 모습이긴 한데 어제 보시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급등으로 좀 올라섰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 시장에서 P2E 게임이 이제 허용되면은 이게 다시 한번 좀 불이 붙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너무나 과한 낙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만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데브 시스터즈를 P2E 게임에 대한 기대 속에 목표 주가 58,000원, 손절가는 42,000원으로 제시해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알아봤고요. 내일은 좀 정돈된 최현덕 매니저님을 뵐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오늘 종목이 날라갔다. 날라갔다. 그럼 내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래. 양쪽에다가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한덕이 덕분에 두 가지 종목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내일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